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우리가 쇼핑을 하거나 할 때 한정된 돈으로 어떻게 하면 가장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다들 고민하잖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미시경제학의 심장, 최적 선택입니다. 오늘은 베리안 교수님 교과서를 가지고 이 개념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크게 5가지인데요. 먼저 최고의 선택이란 게 대체 뭔지 알아보고 그 최적점을 그래프에서 어떻게 찾는지 볼 거예요. 그리고 이걸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또 이 규칙이 안 통하는 예외는 없는지,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모든 상책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소비자들이 매일같이 하는 그 근본적인 고민, 과연 뭘까요? 바로 이거죠. 한정된 예산으로 어떻게 가장 큰 만족을 얻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경제학은 2가지 개념을 가져옵니다. 하나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예산 집합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 바로 소비자 선호입니다. 이제 이 2가지를 합쳐볼 시간이에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최적 선택은 내가 살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제일 좋은 걸 고르는 거, 이거예요. 베리안 교과서에 나오는 이 문장이 핵심입니다. Consumers choose the most preferred bundle from their budget sets. 그러니까 소비자는 예산 안에서 가장 선호하는 묶음을 선택한다.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말 같죠? 근데 경제학의 모든 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이 개형을 한번 그림으로 볼까요? 그래프로 보면 훨씬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이 완벽한 선택지점을 눈으로 직접 한번 찾아보죠. 보세요. 바로 이겁니다. 쭉 뻗은 직선이 우리의 예산선이에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영역의 경계선이죠. 그리고 이렇게 둥글게 휜 곡선들이 무차별 곡선입니다. 같은 만족감을 주는 점들을 모아놓은 선인데 위로 갈수록 만족도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럼 최적점은 어딜까요? 바로 저기 X1 스타, X2 스타라고 표시된 점이죠. 예산선이 닿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무차별 곡선과 딱 한 점에서 만나는 이 접점 말입니다. 이것보다 더 위로 가려면 돈이 모자라고 예산선 위의 다른 점들은 만족도가 이것보다 낮아요. 여기가 바로 최적 선택 지점인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저 최적점, X1 뭐, X2 뭐 말고 예산 안에서 다른 어떤 점을 고르더라도 그건 무조건 더 낮은 무차별 곡선 위에 있게 돼요. 다시 말해서 만족도가 더 낮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그림으로 최적점을 찾아봤는데요. 그럼 이 접한다는 걸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딱 부러지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기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규칙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비밀은 바로 기울기입니다. 최적점에서는요, 이 두 선의 기울기가 정확히 같아져요. 먼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우리가 한계 대체율, MRS라고 부르죠. 이건 내 마음속의 교환 비율, 나는 이 두 물건을 이 정도 비율로 바꿀 생각이 있어 하는 주관적인 가치예요. 반면에 예산선의 기울기는 시장에서 정해진 교환 비율, 바로 두 재화의 가격 비율, 마이너스 P1 분의 P2인 거죠. 그러니까 최적점이라는 건 결국 나의 주관적인 가치, 즉 MRS와 시장의 객관적인 가치, 바로 가격 비율이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과 시장이 통한 거죠.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강조합니다. At an interior optimum, the slope of the indifference curve, the MRS, is equal to the slope of the budget line. 내부 최적점에서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와 예산선의 기울기가 같다. 이겁니다.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요. 그럼 이 두 기울기가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왼쪽을 한번 보시죠. 만약에 내 마음속 가치, 즉 MRS가 시장 가격 비율보다 커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1번 재화가 나한테는 시장 가격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느껴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1번 재화를 더 많이 사겠죠. 반대로 오른쪽처럼 내 가치보다 시장 가격이 더 비싸게 느껴지면 소비를 줄일 거고요. 이렇게 소비를 늘리고 줄이다 보면 결국 두 가치가 같아지는 지점에 도달하게 되고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합리적인 소비자가 최적점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자, 그럼 이제 기울기가 같은 점만 찾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제학이 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이 접선의 규칙이 통하지 않는 아주 특별하고 재미있는 예외들이 있거든요. 한번 같이 볼까요? 첫 번째 예외는 바로 특이한 선호,
영어로는 킹키 테이스트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왼쪽 신발이랑 오른쪽 신발 같은 완전 보완제를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그래프를 보면 무차별 곡선이 부드럽지 않고 L자 모양으로 딱 꺾여 있죠. 최적점은 바로 저 꺾이는 지점인데 저렇게 뾰족한 점에서는 기울기를 구할 수가 없어요. 접선을 그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같다는 규칙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 예외는 모서리해 또는 구석해라고 부르는 경우입니다. 때로는 그냥 가진 돈을 전부 한 가지 물건에 몰빵하는 게 최선의 선택일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경우예요. 그래프처럼 최적점이 이렇게 축 한쪽 끝에 딱 붙어버리는 거죠. 이 점에서도 보면 무차별 곡선이랑 예산선이 만나긴 하지만 부드럽게 접하는 게 아니에요. 기울기가 전혀 다르죠? 그래도 여기가 최적점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좀 이상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접점이 여러 개 생기는 거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일반적인 선호, 경제학 용어로는 볼록한 선호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저런 이상한 일이 생기지 않아요. 볼록한 선호에서는 접점이 딱 하나만 생기고 그 점이 바로 유일한 최적점이 됩니다. 경제학자들이 왜 볼록성 가정을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최적 선택에 대한 내용을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조금 복잡했나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핵심만 다시 한번 딱 짚어드릴게요. 오늘 내용 4가지로 정리해볼게요. 첫째, 최적점은 예산선이 닿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무차별 곡선, 즉 가장 큰 만족을 주는 점에 있다. 둘째, 보통의 경우 이 최적점에서는 내 주관적 가치인 MRS와 시장의 가격 비율이 똑같아진다. 셋째, 하지만 L자 모양의 특이한 선호나 한쪽에 몰빵하는 모서리해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이 기울기가 같다는 규칙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선호가 일반적인 볼록한 형태라면 접점이 바로 최적점이라고 믿어도 된다. 결국 핵심은 예산이라는 제약과 선호라는 욕구가 만나는 최적의 지점을 찾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오늘 배운 게 그냥 교과서에만 있는 딱딱한 이론이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물건을 샀던 경험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물건을 사기로 딱 결정했던 그 순간, 그 물건에 대한 여러분의 개인적인 가치, 즉 MRS와 시장의 가격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아마 이 정도 가격이면 살만하다 하고 그 둘이 거의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을 내리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